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28일 월요일 오후 4시 41분입니다. 오늘부터 유로존은 서머타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개장 시간, 마감 시간도 달라집니다. 평상시에 오후 4시부터 유럽 증시가 시작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오후 5시에 이제 유럽 증시가 개장을 합니다. 마감하는 시간도 당연히 평소보다 1시간씩 뒤로 밀릴 겁니다. 미국 증시도 서머타임이 조만간 끝나는데요. 미국은 그 11월 4일부터 서머타임 끝낸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래 시간 변경이 된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 지금 마감을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인베스팅닷컴의 이 화면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복습을 해보면 분위기는 좀 안 좋았다고요. 이렇게요.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그 고금리 부담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높은 금리가 주식시장에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게 해서 강력한 매도세로 막 엄청나게 폭락을 한 건 아닙니다만은 슬슬 주식시장이 좀 자빠지고 있었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밤에는 재미있게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겁니다. IT 빅테크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서 대표적으로 이제 실적 좋았던 기업들이 뭐 테슬라나 아니면 지난주에 하이닉스나 지난주에 뭐 TSMC나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보고 이 빅테크 기업들 투자자들이 좀 자신감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 빅테크는 좋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나스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기업 실적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내일부터 계속해서 발표가 되는데 그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도 이런 나스닥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전 세계 증시가 다 같이 올라가고 있다가 ASML 쇼크 때문에 상승 탄력을 죽였고 고금리 부담이 오래 지속되면서 하락 전환을 했었는데 지난 금요일 날에 여기서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하면서 일단 하락을 극복해 버렸습니다. 그렇다고 공격적인 상승 전환 이것도 좀 아니긴 한데 일단 나스닥은 하락을 극복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반등시 매도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고 나머지 약했던 지수들 S&P 지수나 아니면 뭐 러셀 지수는 계속해서 어제 금요일 날 밤에도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하락 지속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세계 증시가 이 하락 대부분 이제 아직까지는 좀 하락 중이긴 한데 이 하락이 워낙 약했어요. 지금 어쨌든 매도세가 진행 중이긴 한데 이게 하락 탄력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런 매수세만 나와도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시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에 이 빅테크 기업들 실적이 중요하고, 또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경제 지표들도 많이 발표가 됩니다. 지금 월 초죠, 이번 주가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고용 지표 혹은 뭐 아니면 뭐 물가 지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그 QRA, 그죠? 4분기 채권 발행 계획도 발표된다라 말씀드렸죠? 재무부의 채권 발행 계획. 중요한 이벤트가 너무나 많은 뭐 빅 위크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주식시장은 약한 하락을 아직 진행 중이고 여기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고 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에 S&P 지수와 러셀 지수 약한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상승이 전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지난 금요일 날 밤까지는 미국 증시 분위기가 그래도 좀 별로 좋진 않았다고요. 그죠? 고금리 부담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오늘 아시아 증시가 시작하면서 이 뭔가 좀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 일단 그 눈에 띄는 이슈가 있긴 있었는데 국제유가 이란의 이스라엘 맞보복 보류 가능성의 4% 급락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일단 아침에 나타난 변화, 갑자기 국제유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국제유가가 폭락을 하면 금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장기금리도. 근데 오히려 금리는 올랐다는 거, 그리고 달러 강세도 지속이 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변화이고,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위험 선호가 확 나타나면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강하게 시간외에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거, 미국 주식 기준으로 해서 시간외에서 오르기 시작했다는 게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일단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본장 개장하면서 S&P 지수와 러셀 지수도 이렇게 아예 상승 전환을 할 수 있을지 이런 여부를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반적인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뭐 그런 시세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진행이 됐습니다.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은 보통 이제 금리도 같이 떨어지기 마련인데 금리는 오히려 올라다 달러 강세도 일어났다. 이게 아마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어든 것에 대한 위험 자산 선호가 나타난 것이라 이렇게 금리와 달러가 올랐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 뭐 가속화되면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나타났는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은 잘 못 드리겠는데, 아무튼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실전적으로 투자를 하면서요. 물론 이유도 알면 좋지만 일단 주식시장이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막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일단 좋게 봐주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맞긴 맞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고, 어쨌든 그러면은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장에 뭔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주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잠시 좀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국제유가 일봉인데요. 오늘 갑자기 보시다시피 국제유가가 갑자기 아침에 장 열자마자부터 이 급락에 출발했다고요. 거의 4% 가까이 하락 출발을 했고 장중에 5% 넘게 빠지기도 했었죠.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국제유가가 하락했다라는 거 이해가 됩니다. 그 국제유가 기술적인 이야기는 조금만 좀 이따가 할게요. 하여튼 그렇고요. 이 재밌는 게 국제유가가 저렇게 되면 보통 금리는 떨어지는 게 맞죠?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오히려 하여튼 금리와 달러가 더 올랐다, 채권이 더 떨어졌다라는 거. 채권이 더 떨어지면 주식시장에 안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보시다시피 이건 이제 나스닥 30분봉인데요. 국제유가가 폭락하는 동시에 이렇게 나스닥은 강한 매수세를 보였다고요. 그래서 지금 2650이 저항 부근인데 대략적으로 이쪽 저항 부근에서 거래 중이고 매우 강해서 더 올라가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S&P와 러셀 지수도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 외에서 그죠? 국제유가가 급락한과 동시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더니 지금 중요한 오렌지색 선 라인을 이렇게 극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장중에 어떤 움직임을 보이나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화도 오늘 보시다시피 국제유가 폭락과 동시에 아침에 하락 출발했다고요. 그러니까 유로화가 하락 출발했다는 건 달러 강세를 의미하겠죠, 그죠?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증시도 이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코스피가 장중에 오르고 코스닥이 장중에 오르고 막 삼성전자가 오르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거의 4% 가까이 올랐는데, 삼성전자가 이렇게 상승한 것은 저의 생각에는 물론 국제유가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보다도 지난 금요일 날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다들 성과가 좋았거든요.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이런 거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서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은 반도체 지수가 강한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빅테크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한 매수세가 등장하면서 이 일봉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21선, 그죠? 빨간색 선이 21선인데 21선을 한 번에 돌파한 척 하면서 하락을 극복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이거의 영향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많이 오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반적인 모습은 살펴봤고요. 다시 평상시처럼 오늘 아시아 증시나 독일, 유럽 증시 이 겉보기 모습들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일단은 유럽 증시부터 좀 잠깐 보시자면은 유럽 증시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하락 탄력이 거의 없는 모습. 그렇다고 하락이 극복됐다라고 하긴 좀 애매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지금 보시면 시간 외에서 벌써 상승 중이죠. 독일 증시 0.4%, 0.5% 가까이 상승 출발 예정이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 좋습니다. 그죠? 이건 이런 모습은 뭐냐면 지난 하락을 극복하고 나 이제 위로 올라가겠어라는 그런 신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갭상승 출발했는데 확 뒤집는 것만 아니면 이제 상승으로 전환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 이런 거 좀 볼게요. 중국 증시는 오늘 상승 마감. 보통 이제 미국 증시나
보통 이제 미국 증시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게 중국 증시라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아무튼 오늘은 세계 증시 분위기가 다 같이 좋았습니다. 국제유가 떨어져서 그런 걸까요? 일단 하여튼 중국 증시도 이렇게 잘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다. 중국 증시는 제가 일단 단기 바닥 나왔다, 조정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린 게 10월 22일이었고 그 이후로 일단 상승 탄력은 둔하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고, 홍콩도 오타가 났네요. 홍콩 증시도 뭐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다만 중국 증시는 상승 탄력이 좀 매우 떨어지고 있고, 지난 변동성, 이 변동성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 매우 떨어지고 있고,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세계 증시와 약간 청개구리로 움직이는 게, 그 청개구리 반대로 움직이는 게 중국 증시일 수 있다고요. 만약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미국, 유럽, 뭐 일본 이런 증시들이 빌빌빌했는데 오늘부로 확 살아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이,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는 또 소외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중국 증시 다 같이 올라가고 있긴 있는데 중국 증시 성과가 앞으로 좀 둔화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내용들 다 봤고요. 일본 증시 오늘 급등했죠. 지난 약한 매도세를 한 번에 극복하는 어떤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을 끝내고 상승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 쭉 다 봤고요. 근데 재밌는 건 아직 달러 강세, 금리 강세는 지속 중이라고요. 그죠? 이거 위안화인데 위안화 약세 일단 계속해서 진행 중이고요. 위안화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엔화도 그렇습니다. 엔화도 약세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런 모습들 확인하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들 봤고요. 다만 이제 원달러 환율은 워낙 이제 그 중요한 자리까지 올라서 그런지, 이 워낙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한 1390원대가 그죠? 이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막 정부에서 막 개입을 하는 그런 중요한 가격대거든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달러 강세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무튼 여기 넘어갈려나 안 넘어갈려나 일단 잘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서는 조정이 한번 나오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요. 여기서 조정이 나오고 또 올라가려나 어쩌려나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조정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요. 한동안 워낙 급하게 오르기도 했고 무거운 저항이기도 하고 정부의 개입도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정이라도 일단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봅니다.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필요한 타이밍에 지금 딱 조정이 일단 나오긴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고요. 한국 증시 내용 좀 자세히 좀 볼까 합니다. 코스피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아침에 하락을 극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분봉 보고 계신데요. 대략적으로 이런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이 보이시죠? 이거 극복하면 극복하는 거예요. 하락 탄력이 하락 진행 중이었지만 이렇게 5분봉인데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이렇게 하락이 진행 중이었지만은 하락 탄력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살짝의 매수세에도 이 하락이 상승으로 금방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초창기니까 상승이 뭐 약간 또 둔할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일단은 이 상승으로 일단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이런 매수세를 봤으면 이제 눌림시 매수를 생각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석이 될 겁니다. 아침에 이제 제가 중요하게 봤던 자리는 뭐냐면은 이 갈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요게 5분봉 지금 보고 계신 건데, 코스피 5분봉에서 이 갈색 선은 일봉에서 5일선에 해당하는 선입니다. 아침부터 보시다시피 이 5일선을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러니까 눌림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때부터 사실상. 근데 보시다시피 오늘 장 막판에 여기 진한 검은색 선 있죠. 이게 21선이죠. 21선까지도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으니까 이건 일단 사실상 상승으로 전환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생각하시면 되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지금 이 자리는 일봉 보고 계신데, 일봉 이 자리는 이 매우 에너지가 지금 많이 몰려 있습니다. 몇 주간 횡보를 했죠.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몰려 있는 중요한 자리, 중기적, 장기적인 어떤 그런 추세를 좀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자리라고, 굉장히 어떤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일단 하락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서 앞으로 굉장히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쪽으로 전환됐으니까 굉장히 위로도 많이 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코스피는 지난 7월 중순부터 쭉 이렇게 하락을 이어왔고 남들 다 하는 반등도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눌렸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확 전환이 된다라면은 굉장히 또 굉장히 또 생각보다 강한 상승도 기대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날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게 삼성전자가 지금 솔직히 좀 낙폭이 좀 과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낙폭이 과하기 때문에 여기서 사실 급반등을 생각하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스프링 그려가면서 말씀드렸죠. 스프링을 지나치게 세게 누르면 반발도 크게 올라오는 법이다라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스프링이 강하게 눌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4% 가까운 이런 상승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그 상해종합지수 보여드리면서 지난번 상해종합지수가 급반등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렇게 눌리다가 이렇게 확 튀어 올랐잖아요. 이런 모습을 삼성전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거든요. 지금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삼성전자를 오늘 외국인이 사주지는 않았어요. 잠시 보시면은 이제 그죠,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를 하긴 했는데 삼성전자를,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가 거의 실종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이 이렇게 매도를 몇백만 주씩 이렇게 외국인이 매도를 했던 거를 고려를 해보면, 지난 전적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은 오늘 또 외국인 순매수로 찍히네요. 이게 아마 시간 외에서 외국인이 또 들어와서 이렇게 돼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외국인의 매수가 외국인의 엄청난 매도가 지금 싹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기관이 조금만 사주면 확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올랐다. 이 덕분에 코스피가 급격하게 반등을 할 수 있었죠. 원래 다른 종목들은 비교적 흐름이 좀 나쁘진 않았고 삼성전자만 안 좋아서 코스피가 박살나고 있었었는데,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올라온다라고 하면 코스피도 그죠? 급격하게 올라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생각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물론 이 기존의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 한 방으로 완전히 하락을 극복했다라고 사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생각에 이거는 이 V자형 반등이 올라올지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걸 보고 지금 오늘의 상승이 4% 상승 이거 한 방을 보고 이 하락이 극복됐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좀 며칠 정도 좀 더 보면서 좀 이제 전환이 됐다 어쨌다 그런 이야기는 좀 더 시간을 좀 봐가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 지금 오늘 아침에 갑작스럽게 유가가 폭락하고 금리가 올라가고 주식시장이 확 올라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났는데, 또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빅테크가 확 오르고 이런 거를 봤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삼성전자도 이제 바닥이 나오려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좀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 삼성전자는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확인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분봉 보고 계신데 너무나 강하게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 싶고요. 삼성전자가 올라오니까 근데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보이시다시피 그죠? 삼성전자가 오르면 하이닉스가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조금 좀 고려하시는 게 좋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 전환되는 건 아닙니다. 하이닉스는 나름 잘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로 돈이 쏠리니까 하이닉스가 좀 서운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이닉스가 죽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오면서 다른 종목들이 보통 좀 부진할 수 있는데 다른 종목들도 엔간히 받쳐주면서 오늘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피는 상승 전환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의 매도세가 워낙 약했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훅 상승 전환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5일선과 21선까지 한 번에 다 돌파한 척 해버렸으니까 일단은 상승 전환 됐다라고 보고 거기에 맞게 눌림시 매수 대응 이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닥 좀 보자면요. 코스닥은 사실 아직 이거를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하긴 좀 뭐한데, 근데 사실 오늘 제법 그래도 강한 매수세를 보여줬거든요. 오늘 보시면 오늘의 이런 상승 한 방으로 5분봉 보고 계십니다. 똑같이 진한 갈색이라 표현해야 되나, 이거 하여튼 지금 이 선을 좀 많이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도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증상 전환됐다라고 가정하고, 심증상 코스닥도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가정하고 눌림시 매수 전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시면 뭐죠? 코스닥은 이 분봉이나 이런 걸로 뭘로 보나 매도세가 지난번에 강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이제 상승을 한다, 상승 전환한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승 탄력은 코스피에 비해서 뭐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 코스닥 이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뭐 물론 뭐 코스피보다 뭐 상승하는 날 상승률이 뭐 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기초 체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기초 체력 자체는 일단은 코스닥은 지금 좀 안 좋습니다. 기초 체력 자체는 보시다시피 이 지난 오랜 하락으로 인해서 이 좀 안 좋습니다. 반면에 코스피는 어떠냐면은 코스피는 물론 이제 7월부터 해가지고 30분봉 보고 계신데 7월 달부터 해서 이렇게 강한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물론 얘도 그렇게 기초 체력이 좋은 건 아니나 근데 이제 최근에 단기간의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최근엔 더 이상 잘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요 정도 모습만 보면은 코스피가 이 건강 상태가 좀 훨씬 좋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어쨌든 뭐 어떤 눌림시 매수를 할 거면 강한 친구를 하는 게 맞죠, 그죠? 기초 체력이 누가 더 좋습니까라고 물어보시면은 일단 코스피가 더 지금은 흐름이 좋다. 비록 상승률은 변동성 자체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승률은 이제 코스피가 더 적고 코스닥이 더 많을 수 있으나 건강 상태는 누가 좋다? 코스피가 좋다라는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상승 한 방으로 인해서 이 풋옵션들도 보시다시피 저점을 낮추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게 337 풋옵션인데 얘가 오늘 저점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서 풋옵션이 이렇게 힘을 모았는데 이게 아래쪽으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 풋옵션이 폭락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뭐다? 풋옵션이 폭락한다라는 이야기는 지수가 폭등할 수도 있다,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풋옵션이 죽어가면서 시장이 좀 많이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 콜옵션들은 오늘 뭐 일제히 5일선을 안착하는 그런 급격한 좀 전환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이제 뭐 시장이 급등하고 그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좀 전에 건강 상태 뭐 그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7월 달부터 해서 계속해서 빠졌던 게 지금에서야 이제 올라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시다시피 콜옵션이 야 그러면 이제 상승 전환 되니까 이제 앞으로 대폭등이냐? 아직 당장 대폭등의 시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조금 매물대가 없는 구간까지 하루 이틀 정도 잠깐 급등할지 모르나 이 막 추세적으로 급등 폭등을 하기에는 콜옵션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처음 시작은 언제나 미미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미미할 수 있다. 뭐 그런 좀 답답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 지수 안정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다 봤고요. 오늘 미국 증시, 그죠? 오늘 미국 증시 시작부터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긴 압니다만은 이 S&P 지수도 그렇고 러셀 지수도 그렇고 지금 이 진한 오렌지색 선 이게 이제 5일선에 해당한다라 말씀드렸죠. 이거를 지금 극복하려는 그런 모습들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꼿꼿하게 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미국 대선 전까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주식이 오르려고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오늘 밤 확인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밤 이제 미국 증시 본장 흐름의 내용에 따라서 하락이 극복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다시 또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여튼 그렇다. 근데 코스피는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상승 전환 코스닥은 상승 전환 됐다라고 가정하고 뭐 눌림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봤습니다. 러셀 지수 이런 친구들도 좀 강하다고요. 지금 보시면요. 빠져야 될 때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매우 강한 모습이고요. 하여튼 재밌습니다. 이 채권이 계속해서 하락 중인데 원래 지난주에 주 후반에 채권과 주식이 함께 손잡고 죽어가고 있었는데 다시 손을 이제 뿌리치고 주식시장이 자기 혼자 또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어떤 채권과 그런 주식의 상관관계 같은 것도 다시 한번 또 변화가 생기는지 좀 잘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인플레이션 베팅 이게 계속 지금 주식시장의 화두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국제유가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됐다 이러면서 국제유가는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주식시장 움직임이나 뭐 채권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이 살아나고 있다 이런 거에 지금 계속해서 어떤 베팅이 좀 진행 중인 것 같긴 합니다. 그게 일단은 좀 명확하게 좀 진행 중인 것 같고, 어쨌든 뭐 채권과 주식의 상관관계 이런 거는 일단 뭐 또 시간 가면서 일단 좀 더 일단 좀 살펴보자고요. 또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금 모습은 뭐 금리 오르고 주식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어쨌든 다시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에다가 뭐 베팅을 하는 또 약간 좀 그런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다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유가는 지금 보시면은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추세선이 있거든요. 추세선이 이 추세선을 지금 보시다시피 깼습니다. 강력한 매도세로 깼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면은 지금 이런 모습이면 일단 하락 전환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저점을 낮추고 있고 이렇다면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반등도 안 올라오거든요. 이 지금 유가는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요. 하루에 뭐 2, 3%씩 움직이는 게 기본이라 지금 그죠? 여기는 진한 오렌지색 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위로 들썩, 아래로 들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그래서 오늘 4% 빠졌다라고 지금 당장 하락 전환이다라고 하긴 좀 뭐한데, 하락 전환의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한동안은 근데 국제유가 위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하면서 이제 방향성을 좀 아래로 꺾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인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오늘 폭락하는 걸 보니 하락 전환할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확 하락 전환을 하려고 지금 시도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까지는 굉장히 위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뭐에 맞고 밀리는 거냐면은 21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거든요. 일봉에서 21선에 해당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30분봉이고요. 21선을 도전했는데 여기서 이제 3번 맞고 밀리는 모습.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전환될 것 같은 그런 직전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전환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금값은 일단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의미 있는 매도세는 추가로 일단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계속 위쪽으로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거지 아래쪽으로 간다라는 신호는 일단 아직까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리값인데요. 구리값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그런 베팅과 어쨌든 뭐 하여튼 지금 구리는 좀 혼란한 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달러 강세와 인플레이션이 살아난다라는 베팅 사이에서 방향을 일단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일단 살짝 아래쪽으로 조금 더 유리한 뭐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혼조한 그런 구간 안에 와 있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은 하여튼 특별한 이벤트가 없고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아마 주요 기업들 실적부터 해가지고 이것저것 중요한 게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실적 발표나 중요한 이벤트 발표 전에 벌써 미국 주식 시장이 위쪽으로 올라가겠다. 벌써 세계 증시가 벌써 싱글벙글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거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미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가 딱 이 순간에 발표된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그냥 그 전부터 오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오른다고요. 이 이벤트 발표되기 전에 떨어지고 있으면 그냥 계속 떨어지고, 이 이벤트 전에 오르고 있으면 그냥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지금 중요한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벌써 주식시장이 나 빠지고 싶은 생각 없어라는 걸 지금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앞으로 뭐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어쩌던 간에 계속해서 주식시장은 좀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 좀 듭니다. 물론 채권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채권은 한동안 너무 많이 빠지기도 하고 해서 이 QRA라든가 이런 거 발표가 되면은 채권은 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주식은 일단 그래 보입니다. 주식은 지금 상승 탄력이 대부분 다 많이 둔화가 돼 있고 미리 좀 어떤 조정 뭐 이런 걸 좀 겪어놓은 상황이라서 지표 발표 전에 지금 갑작스럽게 상방으로 지금 좀 틀어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현실로 받아들여진다면은 이번 주에 좀 이제 본격적인 좀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 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